그 다 검사하고 이거 이제 해설하기 전에 그 공지할 게 좀 있거든요. 방금 전에 나눠드린 어휘클리닉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독해서 관련된 거 좀 공지할 게 있어서 공지를 좀 하고 할게요. 아니 앞 시간에 뭐 했냐 자스들아. 무슨 데일리 테스트 하루 종일 보고 있네. 세 문제밖에 안 되는데. 채점 다 하신 분 또 보여주시고. 공화는 살아있대? 좋아요. 잘 살았어. 멕시칸 갔다고 놀리더라고요. 물렸다. 근데? 신뢰를 바로. 뭐가 자꾸 한 끗 차로 이렇게 삐끗삐끗 하고 가네. 참. 자, 이거 마무리 합시다. 벌써 10분 지났다. 이 그지 얘기더라. 일일이 쉬어. 오늘 할 거를 프린트로 좀 줄게요. 미리.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으니 제가 지금 바로 검사하겠습니다. 자, 못한 사람은 마저 채점하시면 되고요. 하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는 그 어휘 클리닉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파일로 이거 드렸죠. 요거. 그래서 요거를 좀 잠깐만 보시면요. 자, 이제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고 그냥 이렇게 스테이플러 찍혀 있는 게 있는데 이 스테이플러 찍혀 있는 거는 단어장이에요. 단어장. 그래서 데이 54까지 있습니다. 데이 1부터 데이 54까지. 그리고 여기에 첫 장을 넘겨보면은 여기 뒤에 스케줄표가 있어요. 여기 스케줄표 보이죠? 그래서 이 스케줄표에 맞춰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스케줄표에 맞춰서 니네가 단어 테스트를 보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셀프 체크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하고 이제 너네가 직접 가져와서 이제 학원에 가져와서 이제 검사하는 날은 이렇게 그 회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 날에 교재를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까지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할 거다. 됐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 이제 단어 시험지를 보면은요, 여기 이제 날짜를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맞춰서 테스트를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지는 바로 뒷면에 있어요. 바로 뒷면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보면서 채점을 하시면은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에 써 있는 걸 좀 잠깐 읽어보면은 주의사항이 뭐라 써놨냐? 무조건 스케줄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리 하지도 말고요, 밀리지도 마세요. 특히 밀리면 안 됩니다. 이게 한 번 밀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 이런 거. 그렇죠? 지난번에도 해봤고. 그래서 미리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이제 뭐 어떤 뭐 가족 여행이라든가 이런 기타 이유로 인해서 미리 해야 된다면은 빠지게 되는 요일 분량까지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정이 언제부터냐면 다음 주부터 시작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29일 스케줄로 제가 이렇게 짜놨습니다. 총 2바퀴 돌리는 거예요. 2바퀴. 이 단어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학원에서 만든 이제 자체 단어장이고 고등부 기출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를 소재별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 학습을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됐죠? 자, 첫 번째 공지는 다 했고 두 번째 독해 관련된 공지를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교재를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4.0 브랜치 교재와 4.0 트리 그리고 2.0 브랜치가 이렇게 교재를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정규 교재로 쓸 거는 이제 4.0 브랜치 교재인데 전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갈아엎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교재 포맷이 지금 얘랑은 조금 다른데 원래는 이제 윗부분에 구조 독해를 이제 작성하게끔 하는 포맷으로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때 월요일 날 말했다시피 이거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갖고 이제 조정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정 작업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좀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조정 작업을 했거든요. 엊그제부터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엊그제 어제 이틀에 걸쳐서 지금 이거 교재를 담당하는 이제 저랑 원장님이랑 선웅쌤이랑 지금 이틀 연속 새벽 4시 넘어서 퇴근을 했거든요. 이거 작업한다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를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냐면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요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지문 구조와 매뉴얼 해갖고 이제 여기에서 위글의 소재가 뭐냐 그리고 몇 번 문장과 몇 번 문장은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가 대조 관계냐 예시 관계냐 나열 관계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쓸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제에 해당하는 문장은 몇 번이고 뭐 설명에 해당하는 거는 몇 번이고 결론에 대한 거는 몇 번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이제 중심 내용 요약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초안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초안은 저게 아니라 아까 말했다시피 아예 다른 버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교재를 결국에 갈아엎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냥 궁극적인 목적은 니네가 내신에서 성적을 잘 받았으면 좋겠으니까요. 그 궁극적 목적은 그거야. 근데 이제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매번 학생들이 요약이나 이런 서술형 부분에서 특히 이제 많이 틀려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요약이란 걸 할 때도 그 요약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장 간의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논리적으로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좀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트리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담해서 작업하고 있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트리 교재의 일부분을 이제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지금 일단은 이제 좀 프린트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랑 그리고 숙제 부분은 이걸로 좀 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원장님께 다 따냈어요. 이거 이번 주 토요일 날까지 완성해야 된다. 총책임자가 이제 원장님이니까. 그래갖고 제가 좀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까지는 우리가 뭐 토요일까지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든 이제 작업은 다 마무리할 테니까 이번 한 주만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트리 교재에 대한 이제 구성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이제 거기 4.0 트리 토픽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목 부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주제 소재별로 이제 묶어놓은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요. 처음 이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입 파악이 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주제도 있고 순서도 있고 뭐 어휘, 어법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아래 나와 있는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 자, 그래서 그 멘트를 한번 읽어보자면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미션을 하나씩 완수해라. 첫 번째, 자 선택지가 영어인 경우에는 해석을 써라. 그래서 해석 쓰는 공간을 제가 넣어놨죠. 두 번째, 위 글에 주제에 가장 가까운 문장에 표시를 해라. 위 글에서 주제에 가까운 주제문이 어디일까? 여기 한번 표시해 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조건에 맞게끔 위 글의 요약문을 완성해라. 이거는 어찌 보면은 학교 시험과 좀 비슷한 결로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 그리고 아래 나와 표에 나와 있는 이 미션들이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숙제입니다. 전부 다.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다루는 것들이 있겠죠.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저는 뭘 할 거냐면요. 지문에 대한 해설만 해줄 거예요. 지문에 대한 해설. 알겠죠? 지문에 대한 해설을 기반으로 물론 주제문이나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뭐 미리 미션 2번 같은 경우는 미리 완수할 수도 있겠네요. 총 8지문인데 오늘 8지문에 대한 진도를 다 나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한 4-5지문, 4지문 이 정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 수업을 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이 본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해설을 좀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데일리 테스트 좀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지랑 이제 제가 앞에 띄워놓은 거랑은 좀 다를 거야. 이제 제가 여기다가 표시해놓은 것들 얘네들이 전부 다 뭐겠냐? 요약문을 완성하는 데 단서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약문에 있는 내용을 좀 한번 먼저 보자면 한글 내용만 한번 먼저 볼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념과는 다르게 과학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수반하는 지극히 사회적인 활동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결국 여기 지금 한글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야? 과학은 사회적 활동이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지. 결국 이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영화나 만화에서는 때때로 과학자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loners로 이제 묘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 외톨이로 이제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흰색 그런 실험실 가운을 입고 되게 밀폐된 그런 공간에서 혼자 일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reality 실제로는 어떠냐? 과학은 극심하게 사회적 활동이다. 나왔네요. 대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요약문에 대한 핵심 내용은요 여기 두 줄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두 줄에.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가 이제 나오는 게 good communicator다라는 거, 좋은 의사 전달자고요. 그리고 share with the community of peers, 동료 공동체와 함께 shared, 공유를 한다.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부연적인 근거가 되는 거고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이미 앞줄에 다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요약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대절 내용을 이제 구성하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the conventional belief라는 표현을 써서 통념이라는 말을 썼잖아. 그럼 통념이라는 거는요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통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이 뒷내용이 실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통념 내용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안 한다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을 안 한다. 이게 통념. 실제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활동을 한다. 이게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건 뒷내용에,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앞내용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한글 내용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해볼까? 우리의 면역 체계는 항체를 만들어 외부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데 이는 노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쇠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겠죠. 결국에 우리의 면역 체계가 우리의 몸을 보호해준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면역 체계의 기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에 대한 포인트가 여기 체크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초반부에 나와 있는데 면역 체계는 몸에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그런 침투자로부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역시나 보호해주고 보존해준다라는 말이 나왔죠. 뭐 함으로써 developing antibodies to attack hostile invaders. 그러니까 적대적인 침투자를 공격하고자 하는 항체를 만들므로써 라고 나왔죠. 여기 핵심적인 내용 사실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일단 요약문은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겠고 문제는 뭐냐면 앞 내용과 뒷 내용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which can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이제 앞부분을 이제 쓸 줄 알아야겠죠. 우리의 면역 체계는 하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단 내용이 일단 처음에 이렇게 면역 체계는 하고 나왔을 때는요. 정의를 제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정의를 제시한 내용이 맨 처음에 나와야 되냐면요. 이 문장에서 이 글에서도 애초에 면역 체계는 뭐뭐이다라고 정의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일단 정의를 제시하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 우리의 면역 체계가 뭔데? 우리의 면역 체계는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정의가 나와야 되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글의 구조뿐만 아니라 이런 요약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르고 좋은 글을 쓸 때는요. 항상 이제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뭐냐면 큰 틀을 먼저 말하고 그에 대해서 부연이나 예시나 근거를 제시하는 패턴이 가장 일반적이고 깔끔한 글의 구성이거든요. 지금 요약문도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 거야. 우리의 면역 체계가 무엇이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일단 그 어떤 작동 방식, 정의를 제시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될 수 있다. 그 기능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내용, 부연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넘어가서 여기도 똑같이 한글 먼저 보고 볼게요. 회화는 그림 그리기 말하는 거죠. 그림 그리는 건 작가들이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관객들이 비슷한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쌍방향 절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쌍방향 절차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이 화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들은 내가 그냥 좋을 대로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봐주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만족감을 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절차가 바로 그림 그리기가 나 자기 만족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건데요. 이거는 단서가 좀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데 일단 초반부에 보면은 이 글 자체가 초반에 예시로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한 화가가 후원자를 위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그 메디치 가문 그 메디치 가문을 이제 위해서 이제 뭔가 그런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감정적 의사 전달이 있었답니다. 뭐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요. 그 이제 화가의 의도로부터 비롯되는 정서적 의사 전달이 있었대요. 그럼 여기서부터 벌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의사 전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받아보는 사람한테 어떤 정서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린다라는 것을 초반부터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심지어 반고조차도 근데 이 반고가 어떤 성향이냐면요. 이거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isolated, 고립되어 있대요. 그리고 뭐 그 일생에서 그림을 얼마 팔지도 않았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뭡니까? 진짜 자기 만족으로 그림을 그린다 쪽이 좀 더 가깝겠죠. 그렇죠? 상호작용을 잘 안 했다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조차도 heard about the reactions of his brother to the paintings. 그의 남동생의 반응을 신경 썼다라고 나온 거야. 이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은 반고화가조차도 남동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다는 거죠. 야, 내가 그림 이렇게 그렸는데 좀 어떠냐? 괜찮냐? 아, 이거 별론데? 아, 별로야? 이러면서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 이 두 예시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무엇이다? 화가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쉽게 말하면 남의 눈치를 본다 이거예요. 자기 만족만으로 하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도 나오는 게 수고를 드린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뭘 위해서? 그 작품의 감상자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수고를 드린다라는 것도 나왔고.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요 문장이긴 했습니다. 여기가 사실상 이 글의 요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림 그리는 거는요 사회적 절차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사회적 절차입니다. 결국에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뭐를 수반하냐? 커뮤니케이션을 수반한다고 했잖아요. 감정적인 판단에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수반을 한답니다. 근데 어떤 감정적인 판단이냐? 화가랑 그리고 그거를 보는 사람 간에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양문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건데 지금 이제 처음에는 페인팅이라는 거는 무엇이다 라면서 지금 회화, 그림 그리기라는 거는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 그럼 여기서도 is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까 2번 문제랑 비슷하게 어떤 정의를 제시한다 쪽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를 제시한다. 그럼 어떤 정의를 제시하겠습니까? 회화라는 거는 상호작용적인 그런 뭐 활동이나 뭐 그런 절차이나 뭐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interactive procedure가 먼저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expecting the viewers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expecting 나왔으면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신경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뭐를 기대하면서 그 보는 사람이 블라블라 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보는 사람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뭘 이제 뭐 하기를 기대하는 건데요. 뭔가 내가 이런 감정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보는 사람도 똑같은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하겠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결국에 화가들이 그들의 정서적인 부분을요 보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트 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쌍방향 절차다.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에 대한 거는 해설은 이 정도로 가볍게 보고요. 자, 우리 이제 아까 전에 나온 프린트를 가고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자체를 좀 따로 작업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아래 지시사항에 대한 풀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오늘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내용적인 거 위주로만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네가 숙제를 하고 나면 채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답지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숙제를 하실 때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보고 채점까지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내주는 숙제는요. 이게 좀 헷갈릴까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주는 숙제는 이번 주만이에요. 이번 주만. 원래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독해 수업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내주는 숙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해와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월요일날 내드린 그 문제풀이 숙제 있죠. 순서 삽입 문제 푸는 거. 그거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제가 혹시 모르니까 숙제판에다가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글의 유형과 상관없이 내신에서는요 반드시 글의 구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변형돼서 나오거든요. 내신과 모의고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봤던 지문을 갖고 시험을 보느냐, 처음 보는 지문을 갖고 시험 보느냐, 결국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요 문제 유형을 기반으로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신은 문제 유형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문을 기반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원래 외부 지문에서는 주제 문제로 나왔지만 시험에서는 주제로 안 나오죠. 요약으로 나오거나 어법으로 나오거나 다르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을 대비하는 이런 수업에서는요 지문을 기반으로 글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디가 주제일까? 여기가 왜 주제일까? 이런 거를 기반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첫 문장부터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Nothing으로 시작하거든요. Nothing addresses our need. 자, 우리의 need를 다루는 게 없답니다. 우리의 욕구를 다루는 게 없대요. To fit in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를 다루는 게 없답니다. as 뭐만큼이나. as 원급 as죠. 그럼 뒤에 있는 것만큼 뭐뭐하게. 그래서 뒤에 있는 것만큼이나 심오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 하는 그런 우리의 니즈를 다루는 건 없다. 그러면 결국 쉽게 말하면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게 가장 다른 사람과의 어울리려고 하는 욕구를 잘 다뤄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거는 최상급 표현을 다르게 바꾼 거죠. no as 원급 as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traditions라고 나왔습니다. traditions. 전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면 전통만큼이나 깊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 하는 우리의 욕구를 다루는 게 없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정리하자면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을 정리하자면 결국 전통은 다른 사람과 어울린다. 다른 사람과 어울린다라는 거는요. 제가 사교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사교성. 그럼 전통은 사교성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첫 문장 패러프레이징 하자면요. 전통은 사교성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키워드는 당연히 전통이라는 단어겠죠. 전통. 됐어? 그럼 일단 뒤에 수술될 내용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첫 문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전통만큼 사교성에 있어서 영향력이 센 게 없어. 그러면은 뭔가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 왜 전통이 사교성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데? 뭔가 이유나 근거가 나와줘야겠죠. 그거를 예상하면서 글을 읽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통이라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교성이라는 이 키워드에도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핵심 소재에다가 전통과 사교성이라는 말을 써놨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떤 말이 반복될 거냐라고 예상을 해야 되냐면, 전통이라는 녀석이 주어로 나왔다면, 이렇게 traditions, 전통이 나왔다면은 남과 어울린다, 사교적이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보통 이런 지문을 만약에 시험 문제로 출제한다면, 내신에서 출제한다면 변형을 어떻게 하기가 좋을까? 제일 좋은 게 어휘나 흐름 같은 걸로 내면 되게 좋은 거야. 어휘나 흐름. 우리는 이미 첫 문장에서 글의 주제를 잡았어요. 무엇이다? 전통은 사교적이라고. 됐어? 이렇게 심플하게 잡았어. 그러면은 전통은 사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말인 belonging이 나오고요. create bonds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관련성이 있는 거죠. 얘들아, 결국 사교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했는지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여기다 정리하면서 한번 가볼게, 쌤이. 전통이라는 것보다 사교성이야, 사교성. 됐어요? 그냥 아주 쉽게 쓴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근데 이 사교성이란 말 대신에 뭐라고 썼냐면요. belonging이라고 했어요. belonging. 귀속, 소속이란 말을 썼습니다. 소속감.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bonds니까 유대감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해석을 해보자면 전통이라는 것은 충족시켜준데 우리의 깊은 정서적 욕구를요. 뭐에 대한? 귀속에 대한. 어디가 소속되려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충족을 시켜주고요. 전통이. 그리고 유대감을 만들어준답니다. Not easily swayed.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전통이라는 거는요. 이거를 다 통틀어서 말하면 결속력이라고 하면 될까요? 결속력? 결속력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이어서 또 보자면 developed over time in a country, community or family. 자, 그러면 국가, 지역사회 또는 가족 내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되면서 이 전통이라는 거, 또 주어 전통으로 나왔죠? 그럼 뭐 생각해야 돼? 요거 생각해야 된다. 됐어?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문화의 토대가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 문화의 토대가 된다. 얘들아, 문화라는 거는 뭡니까? 문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이제 어떤 특정 집단이 뭔가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이라고 하면 될까요? 문화라는 것 자체가 특정 집단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이잖아요. 그럼 특정 집단이 공통적으로 특성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라는 거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로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소속이라든가 유대감이라는 말을 좀 더 포괄적으로 문화라는 말로 표현을 해준 거죠. 얘네가 업그레이드 돼서 더 번지면은 문화가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이어서 보자면 While ritual is time alone with the soul. 의식은 영혼과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이지만 전통은요. 자, 전통 또 나왔다 주어. 그럼 또 뭐 생각해라? 또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계속 똑같은 말 반복되고 있는 거야. 전통은 뭐랍니까? Are the bonding glue of a group. 한 집단을 묶어주는 그런 접착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묶어주는 접착제, 또 결속력에 대한.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When we participate in a tradition, 우리가 전통에 참여할 때, 자, 전통이란 말 또 나왔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 We're not 나왔고 but 나왔거든. 자, 얘들아, not A but B잖아.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B 내용이야. B 내용. 그래서 A가 아니라 B니까. 그럼 우리가 전통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 내용은 필요 없어요. 혼자서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통은 혼자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뭐다? 남과 함께 어울린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in harmony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룬다. 계속 똑같은 말 나오고 있습니다. 조화를 이룬다. 됐어요?
계속 비슷한 말 나오고 있죠. In a common cause belief or event. 그래서 공동의 목적 그리고 신념, 행사 이런 것 속에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서 행동을 한다. 계속 똑같은 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traditional thing, traditional이라고 살짝 바꿨어. 근데 어차피 전통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그 미국 국가의 전통적인 이제 뭐 노래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실컷 전통은 이거다. 실컷 이 얘기 반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걸로 얘기해 줄게 하면서 구체적 사례로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스포츠 행사의 개막식에서 전통적으로 이 미국 국가를 노래를 하는 거래요. 미국 국가를 노래를 하는 게 또 어떻게 한답니까? 전통적인 게 언제해준다고 나왔네요. 결속시켜준다라고 또 나왔네. 군중들을요. 그리고 유나이트 해준다고 나왔네요. 그렇죠? 하나로 또 결속시켜준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traditional이 언제해주고 유나이트 해준다 라는 말이 또 반복되어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For more than 100 years, the passing of the Olympic tours throughout countries. 자, 여기서는 tradition이라는 표현이 일단 안 나왔습니다. 앞의 내용에 이어서 또 다른 예시를 그냥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여러 나라 전역에서 그 올림픽 대회 그 성화공송이죠. 토치 그 횃불 붙이는 거. 자, 그 성화공송이 has set aside. 자, 제쳐도 왔답니다. 종교적인 그런 이제 차이와 그리고 이제 인종이겠죠. 이런 거를 제쳐뒀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종교적 차이와 인종을 제쳐뒀다. set aside.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쳐두다라는 뜻 몰라도 돼요. set은 세팅하는 거잖아. 근데 aside는 한쪽으로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놔버린 거니까 저쪽으로 치워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종교적인 차이와 인종을 저쪽으로 치워버렸다는 건 곧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하자. 저기다가 안 치워두고 너네도 일로 와. 우리 다 같이 하자.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결속을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또 똑같은 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Often nations borders for a common tradition. 여기 common tradition도 나왔네요. 이 Olympics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그런 공동의 전통인 이 올림픽 대회를 위해서요 국경을 개방했다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에서 tradition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왔었고요. 첫 번째로 나온 게 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게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두 내용이 다 뭡니까? 얘랑 똑같은 겁니다. 얘랑 똑같은 거예요. 결속력을 높여줬다라는 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플러프레이징을 했다는 거죠. 뭡니까? 차별을 치워버렸다라고 했어요. 차별을 치웠으니까 차별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죠. 결속을 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국경을 개방했다라는 거는 국경을 허물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로 결속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겠죠. 전부 다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전통은 결속이다. 계속 이 얘기 나오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데 caught up in the security of a mutual custom. caught up in 하면은 associated with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제 공동의 커스텀, 관습이 주는 그런 안도감과 깊이 관련되어서 traditions, 주어 또 나왔네, tradition. 그래서 전통이라는 건 have their own cause. 그들 자신만의 코드가 있답니다. ethics,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윤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리에 대한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윤리 코드냐면 transcend differences and unite the people 이라고 나오네요. unite 또 나왔네 심지어. tradition 주어 나왔고 unite 나왔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 민족을 결속시켜준다. 이 앞 내용도 필요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차이를 능가한대요.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을 결속시켜주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결속력을 높여준다. 또 똑같은 말 나옵니다. 됐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글은요 반복입니다. 됐습니까? 계속 똑같은 말 나오죠. 자, 보통 이런 류의 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류의 이런 글들이 보통 대입항류로 시험이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글의 주제를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온 거고,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요, 사실상 첫 문장부터 시작했어요. 전통만큼이나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없다. 결국 전통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세다. 처음에 말했었고요. 그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근거로 반복되고 있고, 설명으로 반복되고 있고, 예시로 반복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구조는요, 아주 단순해요. 주제, 근거, 예시 이런 패턴으로 그냥 수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내용?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그 아래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이번은 순서 문제인데요. 순서다 보니까 이 부분은 문제풀이 정도만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풀이. 왜냐면 순서 문제다 보니까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자, 첫 문장부터 볼 건데, Abduction is a process of reason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abduction 해갖고 지금 별주단으로 귀축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보통 어떤 정의를 말하는 거다 보니까 보통 정의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이렇게 처음에 abduction이 무엇인지 초반 문장에 나올 테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너네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정의에 대한 것만 쭉 설명하면요, 이 독자에 의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용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 즉 정의를 내리는 그런 지문이 나올 때는요,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면 귀축법이라는 게 추론 과정이래. 뭐를 사용해서냐면 used to decide, 그러니까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데요. 뭘 결정하는 거냐면 which explanation of given phenomena. 자, 그러면 주어진 현상의 설명, 그러니까 어느 설명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거 간접의 모문인데 잠깐만 구문만 좀 잠깐 볼게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decide를 목적어라고 치면은 여기가 decide를 동사로 치면 요 네모가로가 목적어거든. 근데 요 부분을 보면은 의문 형용사라고 쌤이 써놨잖아. 그래서 which가 뒤에 나와 있는 explanation을 수식하는 거고, given phenomena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이 explanation이 뭐냐면 얘가 목적어야, 목적어.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의문사의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사 덩어리가 여기 phenomena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어진 현상에 대한 어느 설명을 우리가 선정해야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추론 과정이 바로 무엇이다? 귀축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nd so, 그래서 naturally, 당연히 it is also called, 그것은 불리워지는데 argument to the best explanation 이렇게 불리기도 한답니다. 뭐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최선의 설명을 향해 가는 논증 이렇게 불리기도 한데요. 자, 첫 문장을 만약에 이해를 못했다면 이 글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처음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볼 건데, 귀축법이라는 게 뭐다? 어떤 주어진 현상이 있어. 어떤 현상. 그럼 그 현상에 대해 어떤 설명을 선택할 거냐. 예를 들면은 현상이라는 게 비가 내린다고 한번 쳐볼게요. 비가 내리는 현상이 있어. 그러면은 왜 비가 내려?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냐. 근데 그 설명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여러 가지 버전의 설명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타당한 게 어떤 것이냐를 추론해 나가는 과정인 거야. 이게 귀축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은 니네 혹시 그 셜록 홈즈 시리즈 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봤냐? 셜록 홈즈 시리즈 봤냐? 안 봤냐? 준혁이 혹시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유리 혹시 본 적 있냐? 없어? 아, 진짜 셜록 홈즈 좀 읽고 그래라. 이 셜록 홈즈가 이제 그 추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거기에서 절대 안 되는 가능성들을 다 하나씩 배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배제하고 배제하고 보면은 결국 남는 게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진실이다. 이게 이제 그 셜록 홈즈의 추리 방식이거든요. 그게 귀축법이에요.
그게 기출법.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소거해 나가면서 결국 가장 최상의 정답이 무엇일까? 이게 기출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기출법에 대한 정의는 일단 알았습니다. 소재 부분 나왔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좀 더 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순서 문제다 보니까 그냥 답을 알려드릴 건데, 자, B부터 나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자, 기출법의 정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볼까요? Often we are presented with certain experiences. 종종 우리는 제시받는답니다. 특정한 경험을요. 제시받고요. 그리고 call upon 요구를 받는답니다. 뭐 하도록 요구하냐? To offer some sort of explanation for them. 그것들을 위한 어떤 종류의 설명을 제안하도록 요구를 받는데요. 즉 여기서부터는요. 앞에서 말한 첫 문장 그 기출법에 대한 정의를